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2024년 개인정보 생명주기 ISMSP 인증기준 3회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에 대한 한 장 정리 장표를 업데이트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표는 여기에는 이제 도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움은 어, 암기사항의 앞글자를 딴 머리 글자죠. 그래서 이 뒤쪽에는 도움에 대한 수러, 설명된 수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생명주기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8원칙, OECD에서 만든 원칙이죠. 이 원칙에 따라서 인증 기준이 어, PIMS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죠. 수정 모기 안공 참책해서 수집 제한, 정보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 제한, 안전성 확보, 처리 방침 공개, 정보 주체 참여, 책임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들도 여기에 인증 기준에 분홍색은 수집 제한, 목적 명확화, 파란색은 안전성 확보, 정보 정확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란색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이용 제한은 제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이 있는 거는 이제 별도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집이죠. 오프라인으로 지류 형태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기도 하고 온라인 형태로 시스템의 폼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기나 매체나 DB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먼저 311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죠. 예전에는 312였는데 311로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체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법률 그리고 법공개 급정안이죠. 동의, 법률, 법령, 공공기관, 계약, 이행 체결, 급박한 이익,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그리고 안정과 안녕이죠. 이때 이제 고지사항이 목항 기거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의 내용. 그리고 311에는 동의 받는 방법과 시점 관련돼서도 해당 시점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추가적 이용에 관련돼서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적 이용하면 합불아니라고 이용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고 정보 주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개인정보 수집 제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 그걸 이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죠.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정보는 선택 정보죠. 선택 정보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서비스에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312입니다. 그 다음에 313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에 의해서 수집이 불가하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급박한 이익, 그리고 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이 법급 보호에 의해서 수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이런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대체 수단은 아이핀, PKI,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14가
같은 경우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두 개가 해당이 되는 거죠. 먼저 민감정보 하면 노사정유 범건성 특인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사상 신념, 정당 정치, 뭐 정당 가입 이런 것들, 유전, 범죄, 그리고 건강, 성생활, 그리고 뭐 생체 인증 같은 특징, 그리고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가 민감 정보죠. 기본적으로 별도 동의, 여기 별이 있죠.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법령에 따라서 동의 없이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엔 이제 새로 추가된 건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유식별 정보입니다. 주요 운해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본적으로 별도 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5 간접 수집이죠.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죠. 이 간접 수집 같은 경우는 직접 수집할 때는 동의를 받겠지만 간접 수집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가 어렵죠. 이럴 때 이제 정보 주체가 요구할 때는 3일 이내에 이 간접 수집에 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 2회, 제공 시 동의받은 날로부터 연 1회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기준이 5고민 100개죠. 5만 명의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100만 명의 개인정보. 이럴 때 이제 고지하는 사항은 출목 정의였는데 이번에 이제 처리 포함이 됐죠. 수집 출처, 목적, 정지 요구 권리, 동의, 철회, 권리죠. 이때 사시방, 이거는 알린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의무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 요구가 있을 때 알려야 한다. 3일 이내에. 그 다음에 316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입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비추고 전송하는 장치죠. 이때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다른 곳을 비추게 하여도 안 되죠. 법적인 요건이 범법시 교단대입니다. 범죄 예방, 법령, 시설 안정, 교통정보, 교통단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죠. 공공기관은 설전력, 설명회, 설문, 여론조사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방침에는 뭐 설근목, 대위, 범책, 시보, 화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 근거 및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촬영 시간, 보관 기간,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열람 등 요구 조치, 영상정보 보호 조치, 보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죠. 안내판에는 목장 시범 관이, 그래서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시간,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위탁받은 자의 명칭, 연락처이고요. 안내판 예외는 군중보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은 안내판 설치 예외이다. 이번에 이제 새로 등장한 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죠. 15 거구가 있는데 15조 1항 동의죠. 그리고 거부가 있는데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명의 구조 9급의 시에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근거가 됩니다. 표시에 불소판 서방인이 있는데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 서면, 안내 방송, 항공 촬영 시에는
보호위원회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317,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이죠. 주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홍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 해당이 되는 거고,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또 통지하게 되어 있죠. 위탁하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명. 그리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할 때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시간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밤 9시부터 아침 8시 PM 9부터 AM 8까지는 보낼 수 없고, 이때 보내려면 또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예외가 있죠. 거육 전출이 있는데 동종거래 6개월, 그리고 전화, 방문 판매 자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동의는 처음에 동의를 받고 정보통신망법 50조 8항에 매 2년마다 동의를 확인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의 수집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보유시 조치. 첫 번째 321에 개인정보 현황 관리죠. 이 현황 관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파일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파일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이런 곳은 규칙을 따르고, 일반 정부기관은 개보법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공공기관은 의무인데 개인정보 파일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근, 항방, 기자, 공수부, 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 방법, 보유기간, 제공받는 자, 공공기관 명칭, 정보 주체 수, 담당 부서, 열람, 요구, 접수 부서, 열람, 제한, 범위 또는 거절 사유를 등록하게 되어 있죠. 보호위원회에 6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할 때 등록을 하기도 하는데,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이나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예외가 있죠. 이 개인정보 파일에서 예외는 국범조 비단공 1입니다. 그래서 국가안전, 범죄, 조세범, 비밀, 단순 업무, 공중위생, 일회적 업무 처리가 해당이 되고요. 예전에 내부적 업무 인 경우에 예외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삭제가 돼서 내부적 업무라도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피아,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신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의 개인정보 파일 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죠. 의무 대상자는 오고민, 오신변 100개죠. 그래서 5만 명의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50만 명 연계 결과 개인정보, 1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했을 때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22 개인정보 품질 보장이죠. 정보 정확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개인정보가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조치, 접근 통제, 암호화, 백신, 백업 복구,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가 변경됐을 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이력을 게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23 이용자 단말기 보호 스마트폰 앱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 이제 접근 권한을 이 단말기 내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6.0 미만은 그러한 기능이 OS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아이폰은 필수, 선택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0 미만은 그래서 선택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수 정보만 접근 권한을 동의를 받고 만약에 선택 기능까지 했을 때는 앱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6.0 이상은 필수나 선택 둘 다 OS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정보의 유형에는 이용자가 저장하는 정보, 자동 저장되는 정보, 단말기의 고유 식별 정보, 입출력 기능 이런 것들이 동의 대상의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생겨난 게 325 가명 정보 처리입니다. 없어진 게 예전에 323의 표시 제한 보호 조치, 마스킹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에 상당 부분이 2.6.3의 응용 프로그램 접근으로 넘어갔죠. 새로 추가된 가명 정보 처리는 절차가 가명 정보 처리할 때는 통과 공이죠. 통계 목적,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해야 되고 가명 정보 처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간이양 유전 열정 처적, 간접 수집,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영업, 양도, 유출 통지, 전송 요구,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는 가명 정보 처리의 예외가 됩니다. 가명 정보 처리할 때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목항 이자기보죠.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 내역,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이죠. 조치 사항으로 결합할 때는 결합 전문기관이나 데이터 전문기관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결합할 때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 그리고 파기 시 보호 조치,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 시 이용 조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3.3 여기 하나가 더 있죠? 324 목적의 이용 및 제공입니다. 이 앞에서 수집에서 봤던 이 수집 이용 이런 것들은 목적 내고요. 원래의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이렇게 이제 목적 외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를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의 이용 같은 경우는 목항 기거를 고지를 하고요. 목적의 제공 같은 경우는 목항 기거자, 제공받는 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대장을 또 기록을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땐 당연히 별도 동의를 받고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법급소 조범 법형한입니다. 그래서 법률, 소관 업무, 조약, 급박한 이익, 범죄 수사 공소, 법원 재판, 형, 감호 처분, 그리고 안전과 안녕 이럴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시 이용 조치 했고요. 그 다음에 3.3은 제공 시 이용 조치입니다. 3.3.1 보통 제3자 제공은 목적의 제공과도 해당이 되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달라지는 거죠. 원래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공급 정한 여기랑 똑같아요. 계약만 빼고 그리고 고지하는 게 목항기거자 합부란 이걸 이제 모계정 암기로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예.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정황, 관행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지, 정보 주체,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를 하였는지, 추가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332 원래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죠. 목적 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 수탁자 또는 이제 재수탁 자의 업무와
수탁자명을 공개를 하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죠. 동불, 방업, 수, 홍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위탁 업무 내용, 그리고 수탁자를 공개한다. 그리고 홍보 판매 권유 시 통지한다. 재위탁 시에도 동의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죠. 외목범 안기재 감소는 위탁 시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 처리 금지, 목적 및 범위, 안전성 확보 조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감독, 손해배상이 해당이 되는 거죠. 3.3은 영업, 양수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양수자,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죠.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통수면, 양도자, 양수자 둘 다 통지를 해야 되는데 양도자가 통지하면 양수자는 면제되는 거죠. 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사실, 이전받는 자, 그리고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 조치 및 방법 및 절차죠. 30일 이상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인터넷에 없는 경우는 사업장이나 신문에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4 국외이전이죠. 국외이전은 국경을 넘어서 제3자 제공하거나 위탁하거나 이런 경우죠. 동의를 제3자 제공 시에는 받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면 됩니다. 국외이전 시에 예전에는 뭐 동의를 받거나 뭐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게 있죠. 이게 이제 동조계인국입니다. 별도 동의를 받거나 조약, 계약 체결 이행.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인이죠. 개인정보 보호 인증. 그리고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죠. 목항기거 시방국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기간, 거부하는 방법, 시기, 방법, 국가,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 부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3.4이죠. 파기 시 보호 조치. 3.4.1의 파기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5일 이내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는데 소각, 파쇄, 디가우저, 와이핑, 로우 레벨 포맷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기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보유 시 이용 조치.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보유를 의무화하는 경우 보존 조치죠. 최소 항목으로 최소 기간으로 정해서 보존하도록 하고요. 분리 DB, 보통 뭐 해지 DB, 분리 보관 DB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못할 때는 분리 DB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거나 테이블 분리도 가능하다. 이런 게 파기 시 보호 조치죠. 여기서 예전에 휴면 이용자 제도가 있었는데 개보법에서 이번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343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부분이죠. 351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죠.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데 필수 포함사항 목기 3위권 책자안 항파 여기에 이제 민가가 포함이 됐죠. 그래서 목기 3위권 책자안 항파 민가는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정보 주체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 파기 절차, 민감정보 공개, 비공개 선택하는 방법, 가명정보 처리,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하고요. 임의 기대사항, 권익침해 구제 방법, 열람 청구 부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이런 구열령도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파일의 면제, 이것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면제와 또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국범조 비당공일 아까 여기서 있었던 부분이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죠. 352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입니다.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열람을 하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람 거절은 보관법이 조성 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 생명, 신체 이익을 부당침해, 보상금, 급부금, 감사 및 조사, 조세부가, 징수, 성적평가, 시험 자격 심사죠. 그리고 정정 삭제 요구도 마찬가지로 10일이고요. 처리 정지 같은 경우는 법이 개소죠. 그래서 법률, 생명, 신체, 이익 부당침해, 계약 이행, 공공기관 소관 업무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생겨난 게 전속 요구권이죠. 그래서 다운로드권, 그리고 개인정보 전속 요구권, 이렇게 이동권이죠. 마이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계, 공생, 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근거입니다. 동의를 받거나 계약 이행 체결하거나 정부 주체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 생성된 정보가 아닐 것, 그리고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해당이 되고요. AI 등 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죠. 행거설, 미인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청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결정 거부권, 설명 요구권, 그리고 이런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받지 않는 미적용,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요구권이죠. 마지막으로 353, 정보주체 통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용 내역 통지였는데, 이용 제공 내역 통지로, 이번에 합쳐진 거죠. 통지 및 기록, 대상 주기인데, 오민고 100개, 연 1회죠. 5만 명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100만 명의 개인정보. 포함 항목은 목항, 자목항입니다. 수지 비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여기는 지금 빠뜨렸는데, 거소다 복권. 여기, 거소다 법공. 이거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부 의사, 소속 임직원, 다른 기관 임직원, 법률, 법령, 그리고 공공기관 소관 업무는,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접 수집에 따른 통지와 이 정보 주체 통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정보 생명주기 2024 버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